안녕하십니까. 독일어 딕션 강사 이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포항에 내려가서 실시간 대면으로 못하고, 아니, 실시간 비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은 이제 빠짐없이 다 해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보실게요. 이번 주 수업은 요하네스 브람스죠. 네, 여러분들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슈베르트 슈만을 이제 끝내고 와서 슈만의 후계자 아니면은 일단 일종의 슈베르트 슈만 그 계열을 잇는 어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람스. 그렇 왜 브람스 리스트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른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왜 브람스를 먼저 하냐? 슈만에서 이어지는 그런 비슷한 풍의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같이 이번 주에 브람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브람스와는 틀린, 브람스, 슈만, 슈베르트와는 틀린 약간 좀 이렇게 화려하고 기교 중심의 네, 후기 낭만 시대를 여는 네, 리스트라든가 볼프 이런 작곡가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이 브람스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브람스는 1833년에 태어나서 1897년까지 살았습니다. 한 60 좀 넘게 살았죠, 그쵸?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장수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듣기 다 찾아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가곡만 또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게 몇 개의 가곡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요. 함부르크 시립교향악단에 있는 이미 음악을 하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7살 때부터 정식으로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고, 곧 작곡에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1843년부터는 이제 당시 유명했던 작곡가 에드와르드 막센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곡을 이제 1849년쯤에 발표를 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내지 않고 가명으로 냈어요. 그래서 가명의 이름이 뭐냐? 마르크스 아니면은 칼 뷰트 이런 가명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마르크스나 뷰어트란 이름으로 가명으로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판타지엔 위버 아이는 블리프텐 왈츠, 그러니까는 사랑스러운 왈츠의 뭐 환상곡 그런 뜻인데 피아노 곡이죠. 네, 그래서 피아노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는 에드와르드 레멘이라는 인물과 친해져서 연주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람스의 일생을 좀 바꿔놓을 만한 만남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여행 중에 이제 요아킴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킴이 프란츠 리스트를 알고 있었는데, 프란츠 리스트를 소개를 해서 바이마르에서, 그러니까 프란츠 리스트는 바이마의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란츠 리스트를 소개해서 바이마르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이제 프란츠 리스트의 이름이나 명성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슈만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프란츠 리스트는 약간 슈만 이후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사실 슈만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브람스보다는 하나 위에 선배로서 이제 선배 음악가로서 봐줘야 되는데, 약간 음악 스타일 때문에 약간
좀 후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늙어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제 오래 장수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리스트가 이제 독일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악보 출판사 뭐 페터 에디션이나 뭐 이런 악보 베렌라이터 이런 악보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브라이트코프 und 헤르텔이라는 또 출판사가 있습니다. 악보 출판사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 악보 출판사 중에 하나인 이곳에 그의 이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뭐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작곡을 이렇게 뭐 내게 해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슈만에 의해서 소개했을 때 그때 출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후 이제 이 요아킴이 아까 그 여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행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요아킴을 만났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요아킴이 또 다른 음악가를 소개시켜 줍니다. 누구냐? 바로 운명적인 만남인 슈만과 그의 아내를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 슈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로베르트 슈만 같은 경우는 이 브라함스를 굉장히 이렇게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악보 출판사에다가 추천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곡을 출판하게끔 이제 보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슈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문에 이거 평을 이제 잘 내줘서 유명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게 해줍니다. 사실 브람스는 당대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가로서만 딱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때부터 20살 때부터 네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슈만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슈만이 정신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클라라 슈만과 이제 같은 건물에 살았어요. 근데 짝사랑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클라라 슈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었죠. 그렇지만 같은 건물에 살면서 그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57년에는 데트몰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클라라 슈만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거기 이거 로베르트 슈만이나 클라라 슈만이 없는 도시에 자기가 굳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데트몰트로 이사를 한 뒤에 그곳에서 이제 합창단 지휘와 피아노 레슨을 합니다. 자, 이 데트몰트는 지금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독일에 만약에 가서 음악 대학에 대해서 국립음대를 시험을 보게 된다면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중에서 3대 시골 도시가 있는데 트로싱엔 뭐 데트몰트 그다음에 바이마르 이렇게 세 군데 그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트몰트는 특히나 좀 작은 도시인데 그거 지금도 가봐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음대가 있고 극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합창단 지휘와 피아노 레슨 같은 것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요아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제 독주회를 하는 건데요. 이제 작품 번호로는 15번 D 마이너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사실 이렇게 그렇게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망을 해서 약 22년 동안 그 뒤로 22년 동안 피아노 독주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단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좀 어두워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음악도 약간 좀 중후하고 멋있는 게 있긴 있는데 좀 어두운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22년 동안 피아노 독주회를 하지 않았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웬만한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테 폰 지볼트라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약혼을 하는데, 사실은 클라라 슈만이 마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녀의 이름으로 현악 육중주, 예를 들면은 AGAHE 아가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게 되네요. 이게 뭐냐면 A가 여러분들 그 라죠, 라 A, 그 다음에 그 G는 솔이고, 그쵸? 그거는 A 메이저, G 메이저, A 메이저, H는 이제 C, 그거는 B 메이저, 그쵸? B 메이저라고 하죠. 그 B 메이저, H는 B예요. 그렇고 E는 Mi, 그러니까는 E 메이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현악 육중주를 이제 작곡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네, 파혼을 합니다. 여기 옆에가 이제 네, 아가테 폰 스위볼트라는 아가씨였는데 결국엔 파혼을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초창기 작품 14번이죠. 오프스 14번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ute Nacht, mein liebster Schatz. Gute Nacht, schlaf wohl, mein Kind. Gute Nacht, mein liebster Schatz.
여러분들 보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약간 좀 그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반주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네,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약간 좀 음악을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 슈베르트 슈만에서 그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 쪽으로 가면 조금 틀려지긴 하지만 일단은 그 브람스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지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정도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틀에서 벗어나는 걸 좀 터부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음악에서도 그게 나타났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Gute Nacht. 원래는 Gute Nacht죠. Gute Nacht인데 이거를 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에를 뺐습니다. 그래서 Gute Nacht, Gute Nacht, mein liebster Schatz. Gute Nacht, schlaf wohl, mein Kind. Dass dich die Engel hüten all. 제가 읽으면서 그 장음과 단음 이런 거를 조금 표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Die in dem Himmel sind. Gute Nacht, gute Nacht, mein lieber Schatz. Schlaf du von Nachtem Lind. Schlaf wohl und träume von mir. Träum von mir heute Nacht. Dass, wenn ich auch da schlafen tu, mein Herz um dich doch wacht, dass es in lauter Liebesglut an dich derzeit gedacht. Es singt im Busch die Nachtigall im klaren Mondenschein. Der Mond scheint in das Fenster dir, guckt in dein Kämmerlein. Der Mond schaut dich im Schlummer da, doch doch ich muss ziehen allein. 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멜로디적으로 쭉 읽는 거를 여러분들 읽는 거를 연습을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계속 읽고 말이 입에 붙고 해야지 노래에서도 잘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하는 수업처럼 이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텍스트를 쭉 뽑아서 이거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을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하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일생을 볼게요. 이후 이제 함부르크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데트몰트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데트몰트에서 이제 함부르크로 돌아왔는데 사실 데트몰트에서 함부르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기차로도 지금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보통 독일에서 이제 먼 곳을 이동을 하려면은 뭐 7시간씩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뭐 1시간 반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로 돌아와서 돌아와 출판업자인 짐럭을 알게 돼서 곡을 출판했지만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을 출판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 대충인 거 그냥 떠오르는 영감대로 막 보내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도 기다리다가 뭐 날짜가 그냥 지나기가 일수이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닥달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862년에 빈에서 이제 연주를 가지게 됐거든요. 비엔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음악의 지금까지도 음악의 중심지죠. 네, 유럽 음악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이제 첫 연주에서 베토벤의 유산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네,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63년에는 합창 지휘자로 취직해서 활동을 하지만 이제 부담감을 이제 소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서 그 다음에 그만두게 됩니다. 브람스를 뭐 관통하는 단어는 이제 소심과 또 그쵸? 내성적인 성격, 그 다음에 완벽주의 이런 걸로 좀 관통을 할 수 있겠네요. 그 후에 이제 라틴어로 작곡되었던 기존의 틀을 깨고
독일어 성경을 이용한 더이처 레퀴엠을 작곡을 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레퀴엠이라는 거는 이제 장송곡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음악을 뭐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작곡을 했었는데 이 라틴어를 더 이상 작곡하지 않겠다 해서, 물론 라틴어로 작곡된 브람스의 곡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도이처 레퀴엠이라는 것을 이제 작곡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의 레퀴엠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일말로 된 레퀴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이처 레퀴엠 이제 학교에서 많이들 연주도 하고 하는데 합창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걸 작곡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초연을 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1868년에 브레멘에서 초연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지만 독일어 자기 본인의 이제 모국어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예전에 이제 모차르트가 이탈리아어로만 됐던 그 오페라 시장에 틀을 깨고 독일어로 딱 작곡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것처럼, 그죠? 그 황제까지 환영을 했었던 그런 상황처럼 독일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제 비엔나로 이제 완전히 거주지를 옮겨서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14년 동안 끌어오던 첫 번째 교향곡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는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뭔가 이제 작곡가로서 뭔가 틀이 좀 완성이 됐다고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여기서 이제 헤르만 프라이가 불렀던 인 슈틸러 나흐트라는 곡을 들어볼 건데요. 이 곡은 좀 특이하게 독일 민속 가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브람스가 굉장히 민속 가곡,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제 구전으로만 불려지던 그런 가곡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발굴해서 이제 책으로 냈거든요. 그 중에서 그 대신에 이제 반주는 자기가 다 만들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요한 밤이라는 곡인데 이걸 한번 헤르만 프라이 연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tiller Nacht zuerst entfacht ein Stimmbegun zu klagen, der nächt'ge Wind hat süß und lind zu mir den Klang getragen. Von herbem Leid und Traurigkeit ist mir das Herz zerflossen. Die Blümelein mit Tränen rein hab ich sie halb begossen.
nicht mehr mag scheinen, die Sterne lang ihr Blitzen stand, mit mir sie wollen weinen. Kein Vogelsang, noch Freudenklang, man höret in den Lüften. Die wilden Tiere trauern auch mit mir in Steinen und in Klüften. 네. 이 헤르만 프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60년대, 70년대, 그쵸? 그때 활동을 80년대까지 활동을 많이 했던 가수죠. 그렇지만 이제 옛날 스타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이런데 네시트 아니 뭐 수미르 르를 이렇게 그렇게 굴려서 발음을 하죠. 미르 딘 클랑 에엇 게트라겐 이러면서 그 다음에 폰 헤르벤 그렇지만 이게 열려 있는 에 발음으로 해서 헤르벤 이렇게 헤어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쵸? 헤르벤 이렇게 해가지고 R을 모음화 시키지 않고 발음을 하죠. 옛날 6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그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악가들 중에도 그렇게 아직까지 발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은 뭐가 틀렸다 뭐가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독일 실제로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르를 되도록이면 안 굴리는 발음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르를 굴리는 이유는 이제 지방적인 특색도 있겠지만 약간 성악은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에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잘 선택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n stiller Nacht zur ersten Wacht ein Stimm begunnt zu klagen. Der nächtige Wind hat süß und lind zu mir den Klang getragen von herben Leid und Traurigkeit. Ist mir das Herz zerflossen, die Blümelein mit Tränen rein hab ich sie all begossen. Der schöne Mond will untergehen, für Leid nicht mehr mag scheinen. Die Sterne lan ihr Glitzerstern, mit mir sie wollen weinen. Kein Vogelsang noch Freudenklang, man höret in den Lüften. Die wilden Tiere trauern auch mit mir, in Steinen und in Klüften. 네, 이런 식으로 발음이 있습니다. 딕션을 읽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조용한 밤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한 밤 이거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조용한 밤에 이제 자장가 같이 불러주는 고요한 헤르만 프라이와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가곡이었죠. 그걸 방금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이 브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슬라우 그러니까는 슬로바키아 지방 헝가리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활동을 했고 그쪽으로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비엔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실 비엔나에서 그 슬로바키아까지는 기차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 것처럼 동유럽 지역처럼 생각이 되지만 먼 유럽 지역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옆에 보면은 그 브레슬라우 대학이 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겠어요, 그죠? 그 작곡가로서 명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기념으로 바로 대학 축전 서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죠? 대학 축전 서곡 뭐 들어보지는 않았더라도 뭐 귀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곡을 이때 썼고요. 그래서 대학 축전 서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4번 교향곡을 이제 초연하였던 마이닝앤이라는 도시를 그렇게 자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마이닝앤이 아까 말한 데트몰트보다 사실 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정말 1시간이면 도시 끝에서 반대쪽 도시 끝으로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것도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거기게 되면 한 20분 30분이면은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인데 이 마이닝엔의 극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극장에서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지휘도 했고요. 바그너도 있었고 리스트도 있었고 뭐 브라함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지금도 현재 굉장히 극장의 그 위치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궁전 오페라 가수였던 구스타프 발터와 함께 종종 이제 가곡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터라는 분과 함께 가곡을 발표하고 그 가곡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되었겠죠. 1889년에서는 함부르크 명예 시민으로 추대되었는데 이게 뭐 1950년대까지는 브람스가 유일했다고 하네요. 네, 1950년은 네, 전쟁이 끝나는 시기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7년 63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힌 곳은 비엔나 중앙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옆에 누구예요? 요한 슈트라우스죠?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이 옆에 있는 무덤은 요한 슈트라우스고 그 옆에 브람스, 그쵸? 여기 뭐 무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엔나 중앙묘지가 거의 관광지죠. 관광지 책에도 나오는 관광지인데 한 번씩 보러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비엔나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려서 버스 타고 들려서 갔다 오시길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곡을 하나 더 들을 텐데요. 이제 미카엘 폴레랑 슈테파니 이란이라는 두 분이 부르는데 Es reicht ein Herr und auch sein Knecht. 그러니까 한 명의 기사와 그의 몸종이 이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민속 가곡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췌해서 책을 써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49곡의 독일 민속 가곡을 묶었는데 그 중에 28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s reit ein Herr und aus ein Knecht, wohl über ein Heide, die war schlecht, ja schlecht. Und alles, was sie reden war bald von einer wunderschönen Frau, ja Frauen. Ach, Schildknecht, lieber Schildknecht mein, was red von meiner Frauen, ja Frauen. Und fürst nicht meinen braunen Schild, zu Stücken will ich dich hauen vor meinen Augen. Euer braunen Schild, den fürcht ich klein, der lieb Gott wird mich wohl hüten, ja hüten. Da schlug der Knecht sein Herr zu Tod,
das Schaum Fräuleins Güte, ja Güte. Nun will ich heimgehen landwärts ein, zu einer wunderschönen Frauen, ja Frauen. Ach, Fräulein, gebt mir's Botenbrot, euer Herr, der ist tot auf breiter Heide, ja Heide. Und ist mein edler Herr tot, darum will ich nicht weinen, ja weinen. Den schönsten Buhlen, den ich hab, er sitzt bei mir daheim, Mutter alleine. Nun sattel mir mein graues Ross, ich will von innen reiten, ja reiten. Und da sie auf die Heide kam, die Lilien täten sich neigen auf breiter Heide. Aufband sie ihm sein blanken Helm und sah ihm unter sein Augen, ja Augen. Nun muss es Christ geklaget sein, wie bist so sehr zerhauen unter dein Augen. Nun will ich in ein Kloster ziehen, will den Gott für dich bitten, ja bitten, dass dich in mein Reich will an, das Schauen meinetwillen, schweig still. 네, 이 곡은 여러분들 이제 무슨 형태죠? 네, 바로 발라드 형태죠, 그쵸? 발라드. 네, 슈만이나 슈베르트가 썼던 그런 발라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몇 명의 화자를 등장을 시키냐면 일단 설명하는 해설자,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그 몸종, 그리고 한 명 더가 그 여자, 기사의 부인이죠, 그죠? 이제 몸종이 이제 여자랑 바람을 핀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눈치채고 이 몸종을 굉장히 욕을 하는 거죠. 아, 쉴트크네이시트 그러면은 이제 이 거북이 같은 놈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막 계속 욕을 하니까 못 참고 그 몸종이 das schlug der Knecht sein Herrn zu Tod. 그러니까는 그 자기 주인을 기사를 찔러버렸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를 내가 차지하겠다 하고서는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리니까 이 여자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좀 하다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져지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 명의 화자가 나오고, 그죠? 에르케니시, 마왕과 같은 발라드 형식의, 그죠? 이것만 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이 슈만의 그 풍을 굉장히 가풍을 이어갔다고 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반주도 들어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악가에게 들리는 거고요. 사실 피아니스트들에게 반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람스의 가곡들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브람스의 곡들을 이제 피아노 반주자에게 줄 때는 조금 조심해서 주는 것을 네, 추천을 합니다. 자, 음악적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비사교적이고 소심하고 자기 방어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음악은 없애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남겨놓고 이게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곡을 작곡을 했겠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일단 200여 곡의 가곡을 작곡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100여 곡 정도의 민속 가곡과 동요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속 가곡이 사실은 이 브람스가 시작한 민속 가곡을 정리하는 운동인데 이게 나중에 독일 작곡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립이 돼요. 그래서 이 브람스가 이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 가곡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브람스의 가곡 중에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민속 가곡이 다른 사람의 민속 가곡 선율과 가사를 가져다 쓰기도 하였고 또 원본의 조를 유지하기에 음역대가 이제 높은 고음에서 저음까지 넓은 음역대를 가진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민속 가곡의 영향으로 유절 형식,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고 그죠. 옛날 뭐 구전되었던 게 뭐 멜로디가 어려웠으면 구전이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멜로디에 가사만 바꿔 불렀던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변형 형태를 이제 그런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덜 복잡한 반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아니스트에게 이 곡들이 빈틈없는 화음과 듣기에 화려하지 않은 반주인데 화음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말 브람스를 잘 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만과 좀 이게 비슷한데 비교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절제된 전주 그리고 간주 후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이제 후주, 전주, 간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슈만 곡보다는 좀 이렇게 짧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바리톤들이 이제 많이 부르는 곡인데 오프스 33회 Die schöne Magellone라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1번 Keinen hat es noch gereut라는 곡을 이제 디트리시 피셔 디스카우가 부른 걸로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 들으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inen hat es noch gereut, der das Ross bestiegen, mit frischer Jugendzeit durch die Welt zu fliegen. Berge und Auen, einsam und weit, Mädchen und Frauen, prächtig im Kleide, goldene Geschmeide, alles erfreut die mit schöner Gestalt. Wunderlich fliegen Gestalten dahin, schwärmerisch glühen Hüte, in jugendlich trunkenem Sinn, in jugendlich trunkenem Sinn. Ruhstrott in Rosen, schnell in die Bahn, Lieben und Kosen, Lorbeer und Rosen, führen ihn höher und höher ihn an. Ruh und in Freude, Feinde beneide, erliegend den Held, beneiden erliegend den Held. Dann wählt bescheiden das Fräulein, das ihm nur vor allen gefällt. Dann wählt bescheiden das Fräulein, das ihm nur vor allen gefällt. Und Berge und Felder und einsame Wälder, bis er zurück, die Eltern in Tränen, ach alle ihr Seelen, sie alle vereinigt das lieblichste Glück. Sind die Jahre verschwunden, erzählt dem Sohn in traulichen Stunden und